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요거 물통 좀 치우겠습니다. 물통이 나오네요. 어디서 하셨어요? 네. 요거 편의점에서 사 먹었습니다. 비싼 거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10만을 다시 탈환을 한 거는 많이 얘기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역김치 프리미엄이 좀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아직 국내 투자자들은 조금 신중하다. 제가 어제도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분위기가 예전만큼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지표로도 조금 나왔는데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 이더리움이 간밤에 무려 20% 넘게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손실이다. 이런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10만 2천 달러 아니에요? 아니,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이요. 비트코인은 지금 거의 이제 손실이신 분 없을 거예요. 그 역사상 최고가는 약간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 이더리움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을 얘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이더리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가 그 재단 측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이더리움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었을 때, 나는 이더리움이 우리는 그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그런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기술자 마인드이긴 하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한 말이잖아요.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스탠스를 재단이 좀 바꾸면서 브랜딩화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XRP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미국 SEC랑 합의를 총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지금 5천만 달러로 합의 금액이 딱 나왔거든요. 그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리플 입장에서, 물론 우리한테는 큰 돈인데 리플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무리가 되는 금액은 또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크게 오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SEC와의 소송 종료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선 반영됐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XRP 같은 경우에는 6.24% 밖에는 상승을 안 했다. 물론 이것도 크지만 뭐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그랬다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무역 합의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고,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추가 호재가 좀 있습니다. 숨은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이따가 언급을 드리고, 솔라나도 좀 많이 올랐고요. 오랜만에 도지, 카르다노 이런 친구들도 많이 올라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알트 시즌 지수는 37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그 크립토 ETF 쪽에 이더리움이 자금 유출은 조금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더리움 자금 유출 있던 거.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 ETF 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일단은 ETF 쪽으로에서는 지금 자금이 유출이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 되고 있다는 관점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뉴스를 오늘 시장이 오르니까 또 뉴스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다 드려볼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0.22%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국가 대비해서 그 프리미엄이 좀 낮다라는 거라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조금 신중한 스탠스가 좀 있다. 헤럴드 경제에 있는 글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게 조금 있고, 오히려 이제 5월달 초에 조금 김치가 프리미엄이 좀 붙었었어요. 요거 제가 그때도 한번 뉴스로 다뤄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10만이 오히려 도달되고 나서는 역 프리미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한국 투자자들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조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리조나주에서 비축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주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보유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제 두 번째 주가 됐고요. 지난 5월 7일 하원 법안 후인 미청구 자산 가상통화증권이
현지 주지사에 의해서 최종 서명이 됐다고 밝혔고요. 미청구 재산을 가상화폐 원리 형태와 유지로 보관할 수 있는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축 자산으로 이제 통과가 됐다고 편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원법안 2749는 소유 불명의 가상화폐 자산을 식별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다루고요. 애리조나주 정부는 하원법안 2749를 통해서 주정부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유권을 존중하고 새로운 경제가치 도구가 주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구초를 구축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법안 안에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세부 내용 4가지가 있는데 3년 이상 주정부의 통신에 가상화폐 보유자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미청구로 간주를 하고 미청구 가상화폐는 주정부 세무서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압수해서 주정부가 비축을 하겠다 이런 거고 주정부의 이제 예치 등의 가상화폐 보상 수령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거는 스테이킹하면 스테이킹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수익이 났을 때도 그게 이제 주정부가 보상을 수령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법안이고 보상으로 획득한 가상화폐는 주정부의 디지털 자산 준비금으로 그 구성이 되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새로운 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승인이 되니까 다른 주들도 지금 빠르게 그 법안을 진행하는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해요, 현지에서. 근데 첫 번째가 일단 중요한데 두 번째 주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 애리조나 주지사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에 서명을 하진 않았다. 가상화폐 투자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애리조나 주민들의 은퇴기금 투자 시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선은 조금 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군가는 이제 반쪽짜리 통과다 이렇게도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일부는 수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호재가 시장에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앞서서도 리플 쪽 이야기를 했는데 리플에 관해서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고 미국의 SEC 위원이 법원 판단이 훼손됐다, 지지할 수 없다 이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C의 결정이 법원 명령을 훼손한다고 강조를 했고 크랜슌 위원은 이게 모두 무효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취소됐고 법원이 이 문제에서 투입한 수백 시간은 무의미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SEC 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리플 쪽에 손을 좀 들어줬던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XRP에 좀 호재로 작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로비스트에 속아서 가상자산 준비금 정책을 홍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요거는 그냥 재미나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 트럼프의 기부 행사에 참석을 해서 가상자산 업계를 홍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한테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에 트럼프가 해당 게시물에서 언급된 토큰 중 하나인 XRP의 발행사 리플레스 발러드의 고객임을 알게 됐고 이 사실에 격분해서 백악관 참모들에게 해당 인물을 배제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 정책을 홍보했다가 로비스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다고 한 이제 언론사가 보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XRP 발행사가 언급된 것을 알고 또 관련 인물을 제지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해프닝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빚내서 비트코인 사는 기업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입 경쟁을 좀 가속화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이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도 우선주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빚을 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비축에 관해서는 이제 몇몇 주요한 기업들이 계속 오고 있지만 거기에 최근에 합류했던 게 저희가 예전에 랩소디 통해서도 알려드렸었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합류를 했었고 그리고 이 외에도 게임스탑 이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그 안에 주주를 보면은 뱅가드가 있었어요. 그거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뱅가드랑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대 운용사다라고 한다면 블랙록
있고 그다음에 뱅가드가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뱅가드의 뭐 S&P ETF 많이들 이제 구매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뱅가드가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비판을 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뭐 아직까지 믿을만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또 우회적으로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뱅가드가 가장 많은 지분을. 그래서 그렇게 우회 투자를 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그 누홀딩스라고 하는 이제 남미 쪽에 있는 회사를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분 10%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은 그때 무슨 벌레와 같다고 했었나?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홀딩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 1분기에만 무려 12개의 기업이 비트코인 비축 행렬에 지금 현재 새롭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12개의 기업들은 다 좀 유명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채택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관 수요가 계속되면서 상승 기대감도 시장에서 이제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급등 여파 때문에 그 공매도 청산액이 7.5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산 지표 포지션 규모가 5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전했는데 이제 공매도다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 좀 하락에 베팅을 했던 거죠. 이더리움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이 그 갑자기 이더리움이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20%. 물론 이제 지금도 손실이신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되면서 공매도 청산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청산이 발생이 되면서 또 가격을 올려줬던 그런 요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 더 추가 하락을 예상했던 분들이 한마디로 약간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야기는 비트코인과 또 XRP 이더리움 쪽이 계속 관심을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더리움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가격 급등을 좀 보였어요. 근데 팩트라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였는데 그 이전 업그레이드 때는 업그레이드 전에 오히려 급등을 하고 업그레이드 후에 세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이후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6% 24시간 기준으로 좀 올라섰고 그다음에 한때는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는 사법 리스크 해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급등 양상이 좀 나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세 리스크, 그러니까 미중 무역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합의 이런 것들로 좀 올라주기도 했는데 지금 한때 비트코인은 이제 아마존 쪽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자산 5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요거가 아마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요 글로벌 시가총액 차트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약간의 강세장의 느낌들이 조금 나와주는 것 같아요. 물론 추가 상승을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10만 3천 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정고점 돌파 이후의 흐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은 또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국내 투자자들은 조금 보수적인 느낌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